예, 안녕하세요. 동력학 13.3장이고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충격량과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아이고, 어떤 이제 어, 사실 이 챕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힘의 적분과 같다라고 해서 얘가 충격량, 임펄스죠. 그 다음에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델타를 썼기 때문에.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충돌이 쾅 하고 일어나서 얘가 운동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했다라고 하면은 걔는 뭘로 인한 거다? 힘을 받아서. 근데 그 힘이 운동량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운동량은 보시면은 속도에 대한 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 갖고는 못 하잖아요. 힘은 가속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해준 거죠. 힘, 시간.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는 이거 배웠잖아요. 얘는 일.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힘을 거리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게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는 충격량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충격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건 맞는데 충격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막 쾅 소리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위의 공기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아니면은 내부에 뭐 서로 충격이 나면 얘가 변형이 되면서 안에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는 동력학에서 다루지 않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럼 우리는 진짜로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동력학 수준에서는 보존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는 우선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그래도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문제라고 들고 온 것들 보시면은 13.12랑 125는 그 둘 다 충돌 문제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경사면에서 마찰력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운동량 보존이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숙제 문제로 선택을 했고요. 뭐 한번 풀어봅시다. 122번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300kg짜리 통나무가 있대요. 300kg짜리 통나무가 있는데 걔를 경사면에서 20도짜리 경사면에서 트럭이 끌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트럭들 보면은 이렇게 줄 감아가지고 끌어올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한국말로 마땅한 게 없는데 줄 이렇게 끌어올리는 줄 감는 기계가 붙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윈치라고 하는데 어차피 선박 공학 개론에서 배울 것 같은데 배도 어디에다가 묶어놓고 정박할 때 부두 옆에다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그거 할 때도 저런 거 써요. 윈치 같은 거. 어쨌든 얘로 끌어올리는데 걔가 얼마냐면은 2500N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어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고, 아마 고등학교 물리에서 이 비탈면에 놓여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한 가해지는 힘 그거는 이미 알 거예요. 뭐 혹시 모른다고 하면은 차근차근 봅시다. 비탈면이 있고요.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힘도 안 가했어요. 그냥 얘를 탁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힘이 어떤 게 가해져요? 제일 먼저 중력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 세타면은 이게 세타를 하죠. 얘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력을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요. 비탈면의 평행인 성분이랑 비탈면 쪽 성분이랑. 그럼 얘는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로 나눌 수 있죠. 혹시 이 관계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세타가 0일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아래로 mg
그냥 mg잖아요. 그러면은 세타가 0도일 때인데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이나 사인 중에 누가 값이 1이 돼요?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에 수직인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로 나오는구나 라고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성분이긴 하지만 원래는 중력 하나예요. 중력 하나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g 코사인 세타 성분은 여기 빗면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건데,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빗면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mg 코사인 세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바닥면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력하고 수직항력. 중력을 두 개 방향으로 쪼개서 수직항력의 크기를 추정하긴 했는데 뭐 그거는 힘의 분해에 대한 문제고 원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둘의 벡터의 합은 구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게 mg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밀려가야 되는데 안 밀려가는 경우 있죠. 언제예요? 마찰력이 충분히 클 때. 마찰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의 크기로 되거든요. 그런데 수직 항력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마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마찰력 있고 중력 있고 수직 항력 있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성분이 마찰까지 고려한다면 가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줬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통나무를 끌어올리는 2500N짜리 힘도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힘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X방향, Y방향 따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X방향은, 다만 여기서 X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빗면의 평행인 방향으로 했어요. 빗면 수직인 방향이 Y인데, 수직인 방향 성분은 애초에 Y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X방향으로 빗면을 미끄러져 가든 아니면 빗면을 타고 끌려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니까 얘는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되는 건 뻔하죠. 그래서 수직 항력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Y 이게 왜 FY지? FX 같은데? FX죠? 잘못 쓴 것 같네. X방향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성분이 우선 중력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찰력이고 얘는 윈치가 끌고 올라가는 힘이겠죠.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Y라고 쓰면 안 되죠. FFG 얘는 마찰력으로 인한 힘. 마찰력으로 인한 게 이거잖아요. 뮤 곱하기 n. 근데 n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뮤를 곱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쭉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물체에 가해지는 네 가지 힘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그래서 정지해 있는 통나무가 0.5m/s가 될 때까지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속도 먼저 구하셔야죠. 가속도는 뭘로 구해요? Y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X방향 가속도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얘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통나무 무게 아니까 가속도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0.5m/s니까 얘를 가속도로 나누면은 시간이 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3.125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빗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화물 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몇 도라고 돼 있어요. 도가 아니라 5%라고 돼 있죠. 5% 전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여기 갈 때 100m 갈 때 5m 증가하면 그게 5%예요. 경사를 얘기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몇 도가 아니라 퍼센트로. 100%면 45도예요. 간만큼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감속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얼마야? 200km/h로 가고 있는데
걔가 밑에 내려가면서 감속을 한대요. 끼익 하면서 9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90 kph라고도 써요. 아, 맞지? 킬로미터 퍼 초가 아니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써야지.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일정한 가속도로 감속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초 동안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물체가 놓여 있을 때 걔가 감속하는 가속도 A 계산했죠. 중력은 뭐 뻔하잖아요. 9.8. 그 다음에 실제로 가해지는 힘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있나요? 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감속을 끼익 하고 있으면은 물체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거기에 올려져 있는 물체들이. 근데 걔가 미끄러지지 않을 최소한의 마찰 계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스에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감속을 해요. 정류장에 서려고. 그때 여러분들이 안 미끄러질 그런 최소한의 마찰 계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풀면 되죠. 그런 거. 수직항력 구하는 법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5%면 사실 거의 그 평면이거든요. 세타 별로 안 커요. 그래서 그냥 mg랑 같다. 코사인 세타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풀긴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넣어서 풀으세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이제 결국에는 마찰력이 그러니까 물체가 뒤로 감속되고 있는 거예요. 뒤로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여기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중력으로 인해서 이쪽 방향 성분이랑 잘 보이나? 이쪽 방향 빗면으로 내려가는 성분의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가는 성분의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수직 항력이 있는 것까지는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뒤로 감속을 하고 있어요. 감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뒤로 쏠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가속도인데 그러면 얘가 가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뒤로 밀리지 않으려면은 mg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는데 마찰이랑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져요. 빗면을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져야 지금 위쪽으로 가는 가속도 성분에 대해서 서로 상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이 아래로 가해진다고 치고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MA랑 MG 사인 세타랑 마찰력 뮤 N이랑 서로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뮤 N보다 뮤 N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뮤 값 얘를 구하는 게 문제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22랑 125랑 둘 다 사실 비슷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찰력이 있고 빗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식을 구성하는 거를 좀 해봐라 라는 의미로 숙제를 냈고요. 실제 충돌 문제는 151번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문제에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얘를 앞으로 쐈어요. 공을 앞으로 쐈을 때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바닥에 통 하고 부딪혔다가 위로 올라와서 0.6m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운동 에너지인가? 예, 충돌 후에 공의 속도랑 판의 속도구나. 충돌 후 판의 속도랑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을 쓰래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에 대해 얘기하면은 지금 물체가 괜히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생겨서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가는 속도, X방향 속도도 생각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X방향, Y방향 속도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방향 속도만 생각하면 돼요. 일정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1.6m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으로 인해 증가하는 속도가 있겠죠. 여기 바닥에 이제 충돌할 때. X방향 성분은 생각 안 해요. Y방향 성분이 얼마가 나왔어요? 1.6m 떨어지는 동안 증가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그러니까 mgh는 2분의 1 mv 제곱을 이용하면 이때 v 나오겠죠. 네. 처음에 걔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판이 아래로 가는 속도랑 그 다음에 얘가 위로, 공이 위로 튀어오르는 속도가 있겠죠. 근데 공이 위로 튀어오르는 속도는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에너지가 0.6m까지 올라가는 위치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죠. 다시 이 식을 쓰면은 여기에다 0.6 넣으면 그때 V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V를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썼죠? 딱히 썼나? 얘를 VA라고 치고 얘를 V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X방향 운동은 신경 안 쓰고요. Y방향만 처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충돌 이후의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그 과정을 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처음 충돌할 때 속도랑 충돌 후 속도를 구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V, B를 운동량 보존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구하래요. 어느 경우 에너지 손실이요? 처음에 떨어지기 전 위치 에너지랑 충돌한 다음에 얘가 갖는 두 공의 운동 에너지랑 판의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두 운동 에너지 합을 뭐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 운동 에너지 대신에 얘가 최대한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랑 둘이 같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X방향 운동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속으시면 안 돼요. X방향 운동은 그냥 알아서 X는 X대로 가는데 따로 영향받을 일이 없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그냥 두는 거고 Y방향의 충돌만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